자,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도 국민의힘 내부를 좀 보면은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자, 냉각기를 갖자 이런 제안도 나왔지만 뭐 친윤, 친한 이쪽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시스템 문제를 잘 개선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먼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그 당권 싸움까지 네. 결국 당의 헤게모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한 우리의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동혁 최고위원 얘기를 보면은 이제 내부의 현재 갈등 원인이 이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 이게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갈등이 아마 종식될 거는 좀 해석하자면 내년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박상수 대변인은 여기 이 장동혁 최고위원 말과 동일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내 친한이라는 그룹에서 지금 공감하고 있는 문제 의식이고요. 예, 사실 지난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이 친한계라고 불리는 요 그룹에서는 사실 대통령 담화가 굉장히 국민적인 즉각적인 반응이 좋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인적쇄신이나 특별감찰관 추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밀고 나가고 또 대통령실도 호응을 하면서 잠시 지지율 반등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대통령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 사안을 끌고 갔던 것이 있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에 대해서 뺨을 때린 행위가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만큼까지 키워온 겁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은 논란이 되질 못해요. 왜냐, 오늘 서울시경에 당에서 고발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발하는 내용에 보면은 직접 작성했다라던가 가족 명의로 작성했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 허위 사실이니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발한다는 네, 거죠? 오늘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금요일에 고발 예고였고요. 오늘 서울시경에 고발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금요일에 주진우 의원이 공개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고발장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허위다라는 것을.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작 고발을 하지 않고 왜 진작 직접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까지 키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고발이 됐던 말이 됐던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난 그 총선 백서나 그 다음에 문자 익심 논란 때처럼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내보내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대안이 있냐 물어보면 대안도 없어요. 그쪽에서는. 대안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당권을 다시 차지하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보수 세력에게, 여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차라리 건전한 정책 경쟁을 한다라던가 내부에서 어떠한 그 쇄신의 경쟁을 한다라면 그건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어디서 정말 정말 논거도 안 될, 정말 민주당 패널들 제가 만날 때마다 정말 재밌는 게 민주당 패널들이 걱정을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시네. 네, 걱정해주고 재밌다 해주고 정말 제가 그래서 이승원 위원장도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죠. 네. 너무 무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죠. 그리고 또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무장관 출신의 여당 대표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원 게시판에서 누구 욕을 했냐, 너가 했냐, 내가 했냐라고 다투는 게 3주 이상 수습을 못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권력 암투에만 매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죽이는데 올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당 대표 죽이는데 올인하고,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정리되고 김기현 전 대표와 정리하고, 도대체 그럼 정치는 누구하고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제 한간에는 이제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네. 대표 배제하고
민주당과라도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국민의 눈높이를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임기 이후에 사후를 임기 이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말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보고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이르면 내년 2월에 전국 시도당과 당원 협의에 대한 당무 감사를 실시할 걸로 알려졌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 박상수 대변인 한 대표가 이르는 이유, 그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하고요. 이유는 뭔가요? 근데 당무감사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원외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 그 대표와의 간담회 때 내년 초에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예.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하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했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정기적인 당무감사는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분열적인 모습 지금 부위원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고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논란이 종식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 같은 하늘 아래 못 있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친윤계, 친한계 같이 못 있는다. 네, 이런 의미로 예.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도 굉장히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